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7월 달을 마무리하고 8월 첫 번째 날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보면 외국인들은 이제 다음 주가 아무래도 만기가 있다 보니까 선물 가지고만 계속 꼬리가 몸통을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저도 물론 대형주 쪽도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대형주가 더 예쁨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중형주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외국인들 기관 오늘 양쪽에서 한 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몸통 흔들면서 그 선물과 반대되는 포지션 또 심리적인 측면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익숙함의 차이는 코스피 종목, 대형고, 뭐, 개인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총이 높은 종목군, 뭐, 시총이 뭐, 몇 조짜리 종목군보다는,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전후, 중저가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형주 쪽 지금 33% 정도 외국인이 매집하는 상태에서 쉽게 위아래 변동성 부분들을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투자 심리 부분들은 지금 지난주 후반에 급락 파동 부분에서 오늘 월요일과 화요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 지금 이틀 동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오늘 선물 쪽에 매수가 장중에 한 5천 개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군별로 특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섹터 뭐 풍산이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철강주들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 건설주들 그 다음에 금융업종들까지 다 급등 나왔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뉴스 브리핑에서 뭐 금융업종 부분들은 제가 너무 자주 얘기를 드렸으니까 보험주들 실적 관련된 부분들까지 미리 따로 아침 브리핑에서 별도로 얘기를 드렸죠. 오늘 거의 한 3에서 5% 정도의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제 아침 뉴스 브리핑에서 두산그룹주 BW 발행 관련된 부분에서 참 매력적인 BW다. 그리고 중국 굴삭기 판매 부분들, 업황 부분들 너무 좋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던 두산그룹주들. 오늘 현대건설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섹터이죠. 비슷한 연관된 섹터인데 장중에 9% 정도 올랐고 두산그룹주들은 기본적으로 5% 전후까지 급등이 좀 나왔어요. 실적을 보니까 원래 두산그룹주들이 이렇게 반등하는 이유를 물론 두산엔진의 실적이 좋아졌고 인프라의 실적이 좋아졌고 또 두산건설의 이제까지 아킬레스건이었던 이런 자회사의 실적 부분도 좋아진 데에다가 그리고 BW라든지 연구체 반환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재무 상태가 좀 좋아지고 있죠. 이게 개별적인 종목군의 어떤 실적 개선만 여러분들 투영시키지 마시고 이쪽에 산업재 쪽 있죠. 산업재 쪽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두산엔진, 두산건설 이쪽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섹터마다 약간 틀리겠지만 업종마다 전방산업 자체가 틀리는데 이 공통분모는 전반적인 경기 상승 시그널 부분들의 수혜를 받는 섹터 업종하고 연관성 부분이 상당히 커요. 현대건설 기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런 건설 경기가 살아났을 때 원자재, 에너지 등 수요 부분들이 늘어날까요 말까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자재 지금 가격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유가도 지금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게 이런 대형주의 매매 부분들이고 익숙하지 않은 종목군들이 이런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잘 가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0% 정도를 일단 딱 킵을 시켜놨어요. 예전보다 물량 자체를 가둬놨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변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한쪽으로 너무 몰지 마시고 코스피 대형주 쪽 경기 민감주 섹터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리는 게 전기전자 쪽에 또 고가 돌파하고 실적 부분이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차익 실현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 이 두 섹터, IT와 그 제외한, IT를 제외한 섹터하고 수익률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위에 건 내리고 밑에 있는 거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장이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일부 정도 포지션 분들 어디에 둘까요? 내가 익숙지 않더라도 대형주 쪽에 매매 부분들을 해본 사람하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5년, 10년 뒤에 이런 또 비슷한 장이 왔을 때 포석 자체가 틀려져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익숙지 않더라도 경기 대형주도 주식은 평생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기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대형주들이 여러분들 3배, 5배 가는 거 그냥 가요. 우리가 그 시장 자체가 워낙 짧고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경기가 상승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반등 부분들은 2배, 5배는 쉽게 나옵니다. 그 대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려버려요. 매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고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정도 최소한 우리가 심플하게 기준점을 잡았을 때 지난주 금요일 정도의 저점과 시가 부분들을 깨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대로 계속 홀딩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그대로 좀 지켜주시고, 대형주군도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한 1,7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300억 정도 거래소 쪽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을 외국인들과 기관이 한 550억, 58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만만한 게 코스닥입니다. 신용잔고 물량 자체가 워낙 너무 좀 두터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지난주 금요일에 주 후반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주말에 특집 방송 부분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제부터 진검승부에 들어갑니다. 진검승부는 어떻게 보면 수급의 진검승부죠. 수급의 진검승부인데, 물론 이제 오늘 코스닥 종목군들 일부, 특히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흐름 부분 보니까 실적이 좀 탄탄한 종목군들 있죠. 탄탄한 종목군들. 최근에 급락 부분에 한 2에서 5% 정도 먼저 딱 올려주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왜?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이쪽 중형주 쪽도 실적이 발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너무 실적이 안 되는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비탄력 쪽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흐름이지만,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은 하방 경직 부분 만들고 이번에 소나기 내린 거 빨리 옷을 드라이 시켜가지고 옷 입고 다시 뛰겠죠. 그런 움직임 부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데, 이 주 후반에는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 있기 때문에 오늘과 비슷한 코스닥은 만만하게 흔들면서 신용 물량 부분들 어떻게 출회시킬지 이걸 계속 좀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이틀 동안 지난주 후반에 하락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특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선물 매수로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해줬죠. 그만큼 더 강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봤을 때.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소폭 반등 부분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장대 음봉의 최소 절반 이상의 안착 부분들이 못했어요. 최소 절반이라든지 3분의 2 이상의 안착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설정을 해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파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도 지금 박스권 부분들, 코스닥도 지금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조금 반등 부분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일 뭐 신용 물량 부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 부분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기술주들,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양호한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종목군들 보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3, 4분기, 4,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하회를 하면서, 아니면 다른 종목군은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차익 매물에 의해서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표적인 우리가 팡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주죠. 실적도 있지만 지금 다음 달에 원래 아이폰 차기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순탄치가 않은 것 같아요. 부품 공급 부분이라든지 뭔가 퀘스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를 해서 향후의 컨센서스 부분들에 따라서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일은 또 마침 뭐 이틀, 3일 정도 됐기 때문에 코스닥 신용 물량 부분들 어느 정도 추리가 되는지 아니면 잘 무마가 되는지 저가의 수급 부분들이 좀 들어오는지 그 갈림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갈림길 부분들을 확인하는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보면 꼬리가 계속 몸통을 흔들고 있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데 시장에서 보면 그 특징이 지난주 금요일장 주말장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대량 차익 부분들을 진행했던 가격대 환율이 1115원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보시면 어제 달러가 약세 최저치 93을 깨는 파동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원화가 강세 부분들로 가야 되죠. 물론 원화가 강세가 나왔어요. 아침 시장에 강세가 나오다가 오늘 환율의 저가가 1116원대예요. 거의 그 각도 오니까 그대로 뭡니까 돌리는 파동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화 강세 부분들에서 정부 측에서 환율 방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거에 따라서 일부 차익 부분들을 좀 챙기는 모습들이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그런데 뭐 그 외에 오늘 장중에 경기지표 중국에서 차이신 PMI 지표 나왔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 지금 11,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금융주들이 이제 폭발을 했어요. 금융주하고 특히 보험 섹터들이 폭등을 하면서 11,000 터치를 했는데 중국에서 발표하는 공식 PMI 지표보다는 차이신 지표, 차이신 PMI 지표 부분들을 외국인은 신뢰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경기가 뭐 하향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살아나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이라는 비제조업 관련된 그 다음에 유럽도 또 GDP 성장률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보겠지만 크게 뭐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에 훼손시킬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강도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으로 반등할 섹터들이 섹터의 어떤 주가 상승률의 강도 자체가 좀 틀려질 것 같기는 하는데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보면 많은 유동성들이 지금 깔려 있죠. 많은 유동성이 깔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 유동성이 넘치고 있다는 부분이 오늘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벤처 투자에 1조 원 정도 투자가 확대됐다는 얘기 그리고 창투사에서 설립 자본이 50억에서 20억으로 바뀌었다는 코멘트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많은 게 지금 뭘 보시면 알냐면 신규 상장주들 상장 청약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청약률 자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의 BW 발행 초과했죠. 24대 거의 24대 1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 데이터베이스인가? 그 회사 아무튼 신규 상장주도 IPO 할 때마다 뭉칫돈들이 지금 팍팍 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대기 자금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저가에서 매수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자체는 상당히 좀 탄력하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장세 자체가 외국인이 뭐라고 할까요? 가장 선호하고 편식을 하는 어떤 수급의 주체 부분들을 보면 코스닥 쪽보다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아졌을 때 거기에 수혜를 받는 섹터 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외국인 관점에서 중소형주를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대형주 사놓고 조금 더 분석하다 보니까 중형주도 괜찮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형주 쪽에 더 경기 민감주 쪽 순환매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 드리고 있죠. 그 부분에 지금 매수 포인트 부분들을 꽂혀 있는 상태니까 다음 주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최소한 코스닥 지수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840포인트, 640과 650포인트의 어떤 하방 경직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최소한 660 좀 60이면 665까지 보고 싶고 안착이요. 안착 부분들 아니면 최소한 660 정도의 안착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오케이 돌리는 파동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코스피는 지수 보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지수보다는 종목이에요. 지수보다는 종목. 오늘 아침 시황 부분, 어제 시황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인프라코어의 BW 발행, 그리고 오늘 두산 그룹주들의 실적 부분들, 그리고 오늘 두산 그룹주들이 폭발적인 상승 부분들을 진행했고, 그리고 뭡니까? 그 풍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려아연, 경기민감지 철강석 관련 종목분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아침에 분석을 해드렸던 보험, 이쪽 손보석까지 전체 전반적인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게 수익 내고 챙기지 마시고, 추세가 깨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기 확장 국면 부분들이,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정배열 부분들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예전에 막 조선업종 중국 화랑으로 화학주들 뭐 보면 5배, 10배까지 이게 상승 파동 나왔죠. 대형주가 지금 그런 장세야. 그래서 비중 부분들 대형주가 조금 익숙지 않으시더라도 최소한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다음에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평생 투자를 해야 되니까 평생 투자를 위해서는 대형주 쪽의 매매 부분들의 한 번씩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나중에 수익률 차이가 크고 시장 보는 눈 자체가 확연하게 좀 틀려져요. 그래서 그 눈을 키우는 측면에서라도 꼭 여러분들이 포트의 일부 부분은 매매 부분들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면서, 자, 오늘 저녁에 이제 뭐 유럽 쪽에서도 아까 그 경기지표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PMI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업 PMI, 유로존도 제조업 PMI, 그 다음에 유로존 2분기 GDP 성장률, 특히 애플의 실적 발표 부분들이 납니다. 내일 아침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매크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내일 아침 8월 두 번째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쪽에 조금 다소 덥습니다. 뭐 다음 주면 이제 말복이라고 하는데 더위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면 여름도 금방 지나갈 수 있으니까 더위 잘 견뎌주시길 바라고, 잘 참으시길 바라고, 휴가이신 분들은 휴가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 이슈맨의 주식 뉴스광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한번 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주말에 녹화 방송 부분들 하면서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좀 늘었습니다. 많이 좀 청취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신 분들 그 공유하기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3년 정도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머스트 해브예요. 머스트 주식이 해야 되는 장세예요. 다른 때는 좀 쉬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매 부분들, 다른 일 하시면서도 내가 그 투자 포지션 부분들의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장세가 현재 장세이니까, 주변에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시고 재테크를 뭘 하셔야 될지 잘 모르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에서도 여러분 많이 공유하기 버튼 있죠. 여러분들 그 주소 많이 클릭하셔서 공유하기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클릭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요일 8월 1일 두 번째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자,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